안녕. 안녕.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지. 톰슨의 원자 모형까지 했어. 지난 시간에 내가 톰슨 사진 보여줬을 때 톰슨 스펠링이 잘못 써있더라. 톰슴으로 써있더라. 톰슴. 누구 발견했니? 톰슨이야. 톰슨. THOMSON이야. 근데 SOM으로 돼 있더라고. 톰슴 아니야. 톰슴 아님. 톰슨. 톰슨의 원자 모형이었어.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돌턴의 원자 모형,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인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걸, 원자라는 걸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가 아니라, 원자는 실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어떤 입자가 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빵 같은 거에 콕콕콕콕콕 박혀있는 이런 형태다. 그리고 이 박혀있는 애를 전자라고 이름 붙였지. 그치? 그래서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고, 그리고 새로운 원자 모형, 톰슨의 원자 모형인 푸딩 모형을 제안했다 라고까지 했어. 됐지? 이 톰슨이 사고했던 방식, 실험과 그 실험 과정에서 생각했던 그 생각의 방식을 같이 따라가 줘야 돼. 오늘은 그 다음 바로 이 사람 러더퍼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러더퍼드는 톰슨의 제자야. 톰슨을 엄청 존경했어. 톰슨이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캐번디시 연구소 소장이었다, 톰슨이. 그리고 톰슨이 저 원자 모형을 딱 얘기하면서 엄청 유명해져. 1897년에 저 톰슨의 원자 모형을 얘기하면서 엄청 유명해져서 과학계에 완전 스타가 된 거였어. 그러면서 러더퍼드는 딴 데 있었는데 톰슨 밑에서 톰슨 선생님께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여기저기 엄청 했었어. 톰슨을 엄청 존경했었지. 그러다가 결국 톰슨 선생님에게 배우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 러더퍼드가 톰슨 선생님에게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됐지. 그런데 이 러더퍼드는 톰슨 선생님의 모형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톰슨을 엄청 존경했고 그분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분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러더퍼드는 정말 제대로 된 원자 모형을 밝혀내기 위해서 자기만의 연구를 하지. 바로 그 연구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거였어. 말도 되게 있어 보이지? 이거 깨달으면 굉장히 유식해 보인다고. 그럼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뭔지 알기 위해서 알파 입자가 뭔지, 산란이 뭔지를 차근차근 알아보자. 알파 입자가 뭐냐? 라는 거 먼저. 알파 입자는 방사성 물질이 붕괴되면서 방출하는 여러 입자 중에 하나야. 여러 물질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여기에 지금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위해서 이 납상자에 라듐이라는 걸 넣거든. 라듐? 저번에 잠깐 얘기한 적 있어. 라듐 누가 발견했어? 퀴리 부부가 발견했지. 이 퀴리 부부가 발견한 이 라듐은 스스로가 붕괴하면서 알파 입자를 쏘거든. 근데 이 알파 입자가 뭐냐면 실은 헬륨 2+ 입자야.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만 붙어있는, 전자 없이. 그게 헬륨 2+라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헬륨 2+ 말고 그냥 헬륨은 어떤 아이지? 어떤 아이야? 18쪽 원소들이지. 18쪽 원소들이 어떤 아이야? 우주에서 가장 안정한 애들이지. 즉 헬륨으로 있을 때는 우주에서 가장 안정해요. 근데 이게 헬륨 2+야. 야, 우주에서 가장 안정한 애한테 전자를 2개나 뺐었어. 얼마나 불안하겠니? 전자 하나가 뭐 대수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전자 하나 엄청 대수야. 나트륨 금속과 나트륨 이온, 전자 하나 차이지 별거 아닌 것 같아? 엄청난 차이야. 나트륨 이온은 소금에 들어있지만 나트륨 금속은 물에 넣으면 폭발해요. 전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 근데 헬륨한테 전자를 2개를 뺏은 거라고. 얼마나 불안하겠니? 그렇게 불안한 아이가 알파 입자야. 그 알파 입자를 쏴. 정말 총처럼, 비유가 아니라 정말 총알처럼 날아가. 정말 총알처럼 이렇게 쏘는 실험이거든. 그래서 이게 알파 입자는 이거고, 산란은 뭐냐면 산란한다고, 반사된다고, 정신없이. 그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야. 산란. 그 러더퍼드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요런 실험을 했어요. 잘 봐야 돼. 이 실험 이 상태를 이해해야 돼. 오늘 할 거는 네 인생에 큰 영향을 줄 거야. 정말 제대로 이해하면 네가 세상을 보는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줄 거야. 꼭 잘 듣고 이해하고 가치관이 흔들려줘. 알았지?
이 납상자에 라디움을 넣어요. 그럼 라디움이 스스로 붕괴하면서 알파 입자를 막 총알처럼 쏴. 그럼 이 총알처럼 쏘는 알파 입자를 러더퍼드는 어디다 썼냐면 금박에다가 쐈어. 금박이 뭐냐면 은박지지, 은박지. 은박지처럼 순수한 금을 정말 얇게 한 거야. 러더퍼드의 지향점은 거의 원자 하나 수준으로 얇게 하는 거였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겠지 당연히. 다만 아무튼 엄청 얇게 했어. 금박을 종이처럼 얇게 한 거야. 그 종이처럼 얇게 한 금박에 알파 입자를 쏘는 거야. 이 실험은 그게 다야. 근데 다만 옆에다가 이렇게 어떤 입자 검출기를 놓고 무언가가 부딪히면 거기에 자국이 남는 걸 요렇게 감싸둔 거야. 이거 이해가? 이 실험 과정 이해가지? 별거 아니야. 그냥 알파 입자를 어디다 쏘? 얇은 금박지, 종이처럼 얇은 금박지에 쏘고 여기에 이렇게 검출기를 둔 거. 이게 다라고. 이 실험을 했어. 이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러더퍼드처럼 그 당시의 과학자들처럼 생각해보자. 이 금박지라는 건 결국 원자들의 집합체야. 러더퍼드의 스승인 톰슨은 원자가 어떤 모양이라 그랬어? 푸딩 모형이라 그랬지. 플러스 전하를 띤 이 덩어리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콕콕콕콕콕 박혀있는 애라 그랬어. 여기에 헬륨 2 플러스 알파 입자를 총알처럼 쏜다고.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당시에 과학자들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했을까? 푸딩이야, 푸딩. 푸딩이라고. 이 푸딩에 총알을 쏜 거야. 어떻게 돼? 그냥 통과하지. 통과하겠지. 그냥 통과할 거야. 그래서 이 실험을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정말 그냥 통과했어. 다 통과하는 거야. 다 통과해. 그래서 여기에만 점이 엄청 찍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뭐야? 톰슨 선생님의 생각이 맞았나? 원자는 결국 푸딩인가? 내가 쏜 알파 입자 총알은 그냥 관통하는 그러네? 이러고 실험이 끝날 뻔했어. 이 실험을 수차례 했는데 다 이렇게만 점만 찍힌 거야. 이렇게 점만 그냥. 그래서 뭐야 이 실험 톰슨 선생님의 생각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고 끝나는 실험인가? 라고 해서 이 실험을 철수하려고 그랬대. 여러 번 했는데 계속 여기에만 표시가 나서. 그런데 러더퍼드 관련 책을 보면 여기서 이제 러더퍼드의 위대한 점이 나온다고 해. 그래서 여기에 엄청 점이 찍히고 그냥 이 실험을 접으려고 했을 때 접으려고 했는데 러더퍼드가 문득 발견한 거야. 여기에 막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점이 있는데 여기 점이 한 개가 띡 있는 걸 발견한 거지. 수천만 개 중에 한 개, 수백 개 중에 한 개, 또 수백 개 중에 여기 한 개, 띡 이런 걸 발견한 거야. 같이 연구했던 러더퍼드의 제자들이나 다른 연구자들은 그냥 실험에 오차겠지 뭐. 왜냐면 너무 수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기에 있는 어마어마한 수에 비해서 여기에 있는 점 하나 띡은 너무나 차이가 많으니까 실험에 오류겠지 라고 생각을 했대. 근데 이 실험이 수차례 거듭해도 그 오류가 계속 있었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러더퍼드는 아니었대. 바로 이 수백만 개 중에 한 개 찍힌 이곳에 이 컷 하나, 수백만 개 중에 이상한 데 찍힌 요 하나가 원자의 구조, 원자의 실제 모습을 설명하는 어떤 비밀이라고 생각을 했대. 다들 그렇지 않다고 그냥 오류라고 넘어갈 뻔한 걸 러더퍼드는 그렇지 않은 거야. 이게 러더퍼드의 대단한 점이지. 러더퍼드는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쏜 이 알파 입자 질량도 엄청 큰 거지. 얘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근데 얘가 여기에 튕긴 건 과연 뭘까? 원자가 어떻게 생겼길래 얘가 여기에 튄 거지? 뭐지? 단순한 오류일까? 오차일까? 아니야. 러더퍼드는 이렇게 생각했어. 아까 말한 대로 톰슨 선생님의 생각이 맞다면 그냥 다 관통해야 맞아. 근데 극소수의 한두 개가 이상한 데 찍히는 건 내가 날려준 게 거의 다 그냥 관통을 하는데 그 중에 한두 개가 무언가에 튕겨서 딴 데로 튀어나간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러더퍼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럼 원자는 싹 다 빈 공간이고 중심에 알파 입자를 튕겨낼 만큼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여기서 왜 사이즈가 작다고 생각했냐면 튕겨 나온 것의 양이 작았기 때문이야. 요게 핵심이야. 봐봐. 만약에 이게 원자인데 원자 중심에 알파 입자를 튕겨낸 애가 이만한 게 있다고 쳐봐. 그리고 이건 다 비어있는 공간이고. 그러면 내가 쏜 알파 입자가 대부분 튕기겠지. 대부분 튕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쏜 알파 입자와 튕긴 알파 입자의 비를 고려해 봤을 때 이 중심에 있는 알파 입자를 튕겨내는 그 어떤 것 무언가는 부피가 굉장히 작다는 거지. 거의 점에 가깝게 작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요 관련해서 간단한 거 한번 지금 보여줄게. 봐. 만약에 돌톤의 원자 모형이 맞았다면 요렇게 이게 지금 알파 입자야. 알파 입자들이 날라오는 상황인데 알파 입자들이 이렇게 날라올 때 돌톤의 원자 모형이 맞았다면 다 튕기겠지. 관통하는 애가 하나도 없겠지. 여기에 싹 다 튕겨 나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관통하는 애 하나도 없을 건데 그렇지가 않았지. 대부분 관통했는데 일부만 이상한 데로 튕겼지. 톰슨의 모형이 맞다면 그래봐야 푸딩이니까, 그러니까 푸딩이라고 비유를 했지만 굉장히 정전기장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런 강력한 총알 같은 알파 입자를 막을 수가 없으니 싹 다 관통을 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다 그랬잖아. 극히 일부가 이상한 데 갔잖아. 그래서 결국 러더퍼드는 이거구나 라고 얘기한 거지. 이러면 대부분 관통하는데 어쩌다 하나 요렇게 어쩌다 하나씩 요렇게 이상한 데로 가지. 실제 비율보다 훨씬 더 큰 거야. 이건 거의 점이거든 실제로는. 중요한 건 싹 다 빈 공간이라는 거. 원자 전체의 질량의 대부분이 여기에 모여있고 질량이 없어. 빈 공간이라는 거가 핵심이라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알겠어? 이런 식이라고. 엄청난 거지 이거. 엄청난 통찰이야. 결국 원자라는 건 톰슨 선생님의 생각처럼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띤 어떤 덩어리가 있고 그 덩어리가 알파 입자를 튕겨낸 거고 나머지 부분은 싹 다 빈 공간이라는 통찰력을 발휘한 거지. 근데 얘가 부피가 엄청 작다는 거야. 부피가 너무 작으니까 튕겨 나온 게 그렇게 양이 적은 거지. 근데 얘는 부피에 비해서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야 돼. 질량이 왜 커야 되냐면 아까 말했잖아. 알파 입자는 총알이야. 그런 총알을 튕겨내고도 금박지는 꿈쩍도 안 했거든. 금박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그런 총알을 어떻게 이런 거야. 종이에다가 총알을 쐈는데 총알이 종이를 맞고 띵 튕긴 거지. 그럼 그 튕겨낸 그 종이의 어떤 부분은 어마어마한 질량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결국 원자 전체의 질량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질량, 거의 대부분의 질량이 중심에 있는데 그 중심은 거의 점이고 나머지는 싹 다 빈 공간이고 전자가 그 빈 공간 사이사이를 날아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이게 바로 러더퍼드가 생각한 원자의 모형이었어. 이 원자 모형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 뭔가랑 비슷해. 뭐랑 비슷해? 싹 다 빈 공간이고 중심에 질량이 어마어마한 점 같은 게 있고 그 바깥쪽에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어. 태양계랑 비슷하지. 태양계 모형. 그래서 이 모형 이름이 바로 행성 모형이야. 태양계 같지. 이게 얼마나 이게 멋진 일이냐.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거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 가장 작은 것의 모양이 엄청나게 큰 이 우주랑 닮아 있다는 게 얼마나 소름 돋고 아름다운 일이야. 너무 재밌지. 이게 너무 재밌어. 이 사고방식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SF 영화들, SF 소설들이 만들어졌지. 우리의 소기관은 다른 무언가에게는 엄청나게 큰 구조일지도 모른다라는 거. 우리의 태양계는 다른 누군가의 원자일지도 모른다 라는 이런 생각. 너무 재밌지. 맨인 블랙이란 영화 알아? 맨인 블랙?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렇게 막 검은 정장 입고 막 지구에 외계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외계인들이 몰래 살고 있고 그 외계인들을 관리하는 뭐 단체가 맨인 블랙이고 뭐 이런 영화인데 맨인 블랙 1, 맨인 블랙 정말 재밌거든. 1, 2, 3 다 너무 재밌어. 요번에 최근에 나온 맨인 블랙 인터내셔널은 좀 내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맨인 블랙 1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들이 바퀴벌레 외계인을 때려잡고 이제 끝났어, 이겼어 라고 하고 이렇게 총 들고 폼을 잡고 있지. 그럼 카메라가 페이드 아웃이 돼요. 처음엔 그 사람들 얼굴을 비추다가 이렇게 휙 돌리면서 그 사람들 머리, 그리고 머리 위,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태양계 계속 카메라가 뒤로 가. 그래서 우리 은하, 우주 카메라가 계속 뒤로 가다가 더 뒤로 가면 그 모든 게 구슬이고 그 구슬을 또 다른 외계인들이 띵 구슬치게 하면서 영화가 끝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국 우리의 은하도 우리의 우주도 다른 무언가의 소기관이다라는 식으로 영화가 끝난다고.
이게 바로 이 러더포드의 행성 모형으로부터 시발된 사고 방식들이라고. 엄청 재밌는 거지. 재미없니?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뭐 이런 식의 사고는 너무 많지. 너무 많아. 근데 애석하게도 이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역시도 틀렸지. 또 변했어. 두 번이나. 하지만 이 사고 방식은 정말 재밌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그러면 이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우리의 태양계는 어딘가의 원자일지도 모른다 라는 정도의 사고방식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야. 이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갖는 진짜 의미, 진짜 인류에게 던져준 가장 위대한 통찰은 뭐냐면 우주는 이거라는 거지. 우주는 빈 공간이라는 거야. 원자의 질량이 100이라고 하면 원자 질량의 99.9%는 다 어디에 있냐면 요 원자 핵에 있어. 원자 핵은 거의 점만 해, 점. 그리고 나머지가 싹 다 빈 공간이고 원자 핵에 비하면 질량이 없다시피 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어 라는 거지. 즉 원자는 뭐야? 원자는 빈 공간이야. 그냥 빈 공간이라고. 원자가 빈 공간이야. 원자가 빈 공간이라는 건 원자로 구성된 우리도 빈 공간이라는 거고 우리 우주도 빈 공간이라는 거야. 결국 우주는 다 빈 공간이라고. 이게 엄청난 통찰이야. 우리는 다 빈 공간이야. 진짜로. 원자 모형이 두 번이나 바뀌어 오면서도 여전히 이건 유효해. 우리는 빈 공간이야. 확실해. 에이 무슨 빈 공간이에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만져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빈 공간이에요. 왜 만져지고 왜 보이지? 본다는 건 뭐야? 본다는 건 빛이 내 얼굴을 튕겨서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 내 얼굴에 튕긴 빛이 네 눈에 들어가서 보인다는 거야. 빛이 왜 튕겨? 빈 공간이면 못 튕길 거 아니야. 튕기지. 빈 공간인데 전자가 돌고 있거든. 이렇게 그 전자가 빛을 튕겨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럼 빈 공간이면 만지면 만져지지 없잖아요. 이렇게 통과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야? 아니야. 왜냐면 내 몸을 이루는 전자들이 네가 날 만지려고 할 때 네 손에 있는 전자들과 내 몸에 있는 전자들이 서로 반발해서 통과하지 못하는 거거든. 실은 빈 공간인데 전자들의 반발력 때문에 통과 못할 뿐이야. 진짜로. 컵이 내 손 위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컵을 이루는 원자들의 바깥쪽에 있는 전자와 내 손에 있는 전자들이 서로 반발하면서 컵이 정전기적 반발력으로 내 손 위에 살짝 떠 있는 거라고. 우주는 그런 식이야. 다 빈 공간이야. 다. 그래서 어떤 물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 이럴 수가. 우주에 물질이 차 있는 줄 알았더니 공간에 물질이 차 있는 줄 알았더니 물질의 공간이 채워져 있었네? 라고 얘기했어. 되게 철학적인 얘기지. 다 빈 공간이야 진짜로. 되게 허무하지? 안 허무해? 다 빈 공간이야. 어쩌겠냐 근데 그러기에 더 경이로운 거지. 어차피 다 빈 공간인데 이렇게 태어나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 맛있는 건 줄 알고, 사랑하면 좋은 건 줄도 알고, 슬프면 슬프다는 것도 알고, 빈 공간 주제에. 얼마나 경이롭고 감사한 일이야. 빈 공간이야. 자, 이제 우주의 엄청난 비밀을 하나 알았잖아. 우주는 빈 공간이라는 거. 우리 다 빈 공간이라는 거. 이 비밀, 이 우주의 비밀 하나를 쭉 가지고 가죠. 영원히. 네가 죽을 때까지 그건 꼭 알고 있어줘. 우주는 빈 공간이야. 자, 원자를 구성하는 물질들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 톰스는 전자를 발견했지. 푸딩 모형을 얘기했고, 러더퍼드는 원자 핵을 발견했어. 원자 핵. 그걸 원자 핵이라고 이름 붙였어. 알파 입자를 튕겨낸 그거를 원자 핵이라고 이름 붙였고, 원자 핵을 발견하고 행성 모형을 얘기했어. 알다시피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아직 양성자랑 중성자가 발견되지 않은 거지?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의 발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양성자 발견 이전에 양극선을 먼저 발견했어. 양극선은 골트슈타인이라는 아저씨가 수소 방정환에다가 엄청난 고전압을 걸어줬더니 플러스 극쪽에서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뭐가 있었던 거야. 뭔지는 몰라. 근데 양극에서 나오니까 양극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아직 양성자를 발견한 건 아니야. 그러다 양성자를 누가 발견했냐? 바로 러더퍼드가 발견했어. 아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발견한 건 원자 핵이야. 원자 핵은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거지. 근데 러더퍼드는 처음에 원자 핵을 발견하고 거의 바로 양성자랑 중성자의 존재를 예견했어. 그 러더퍼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 알파 입자를 튕겨내는 각도라든가 튕겨내는 정도를 봤을 때 얘는 어느 정도 전하를 띈 I고 질량이 어느 정도 같은데 내 계산에 의하면 질량이 좀 더 많아. 좀 더 무겁단 말이지. 그러면 오로지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무언가만 있는 게 아니라 전하를 띠지 않는 무언가랑 같이 붙어있어서 질량이 큰 것 같은데? 라고까지 예견을 했었대. 그리고 나서 한 10년인가 있다가 러더퍼드 본인이 양성자를 발견한 거야. 양성자를 발견한 거지. 이제 양성자까지 발견했지. 이제 그러면 정리 한번 해야 돼.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밝혀낸 건 원자 핵이야. 그 이후에 러더퍼드 본인이 다시 양성자를 발견했어. 헷갈리면 안 돼. 그렇게 된 거지. 그런 다음 이제 양성자 전자 발견했지. 전자는 톰슨 아저씨, 양성자는 러더퍼드 아저씨가 발견했어. 이제 중성자만 발견하면 원자의 소기관을 모두 발견한 거야. 그치? 그럼 중성자는 누가 발견했냐면 바로 러더퍼드의 또 제자인 이 최두익 씨가 발견했어요. 최두익 씨. 이분이 발견했지. 이분이 발견했는데 중성자는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 왜냐하면 양성자나 전자는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장 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전하에 의해서. 그래서 발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 그래서 오래 걸렸어. 다만 중성자의 존재는 이 최두익 씨의 스승인 러더퍼드가 예견했고 그 스승이 예견한 걸 제자가 밝혀낸 거지. 그래서 최두익 씨가 중성자의 존재를 밝혀냈어. 당연히 노벨상 받았고 톰슨 선생님 노벨상, 톰슨 선생님의 제자 러더퍼드 노벨상, 러더퍼드의 제자 최두익 노벨상, 아주 노벨상을 막 그냥 노벨상 파티야.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치? 그랬다는 거지. 중성자를 최두익 씨가 발견했어. 자, 드디어 현대 원자 모형에서 원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다 알아낸 거야.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리고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원자 핵. 요걸 다 알아낸 거지. 그럼 이제 이 이후로도 원자 모형이 또 바뀌었는데 원자 모형이 또 바뀐 거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다 밝혀졌으니 이제 이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그런 다음 현대 원자 모형까지 가보자. 자, 보자. 원자를 구성하는 물질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야. 상대적인 질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중성자가 전자보다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약간 크지. 근데 그냥 거의 같다고 쳐. 지금은 물론 약간 큰 게 핵 물리학으로 가면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그냥 비슷해라고 하면 돼. 전자는 엄청 작아. 이게 다르지. 요게 다르지 않아, 그치? 엄청 작아요. 대충 배수로 치면 1830 몇 배가 작아. 양성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전자는 질량이 없는 거라니까. 그냥 없는 거나 다름없어. 상대적 질량이 양성자랑 중성자는 같다고 치고 전하량은 양성자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1, 전자는 마이너스 1, 중성자는 0. 뭐 그렇다는 거지. 다 알다시피. 다만 니네가 전자의 질량은 둘에 비해서 너무나 작다. 그냥 없는 걸로 치자. 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작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돼. 자, 다음 뭐 다 아는 얘기.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원자에선 양성자랑 전자수가 같아서 중성이야. 뭐 그런 아는 얘기.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아. 나머지 둘에 비해서. 뭐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거의 무시할 만하니 원자의 질량은 뭐랑 같냐?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을 합친 거랑 같다. 양성자랑 중성자를 합친 게 원자핵이니까 결국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의 질량이다 라고 해도 된다는 거지. 1학년 때 배웠어. 우리가 원소에 원자 번호라는 걸 붙여. 그 원자 번호를 뭐를 기준으로 붙이냐면 바로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붙여. 옛날에 했던 거야. 넘어가.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오지. 질량수라는 개념인데 좀 전에 뭐라 그랬어?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건 원래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인데 전자는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무시해버리자. 결국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건 양성자랑 중성자 수로 하자. 그래서 결국 질량수라는 건 뭐냐면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다 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우리가 원자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자라는 거야. 이게 바로 원자의 full name이야. full name. 우리가 수소를 표시할 때 그냥 이렇게 표시하잖아. 이건 원소 기호를 그냥 약식으로 표시한 거야. 진짜로 표시하려면 이렇게 표시해야 돼. 여기에 질량수를 쓰고 여기에 양성자수, 즉 원자 번호를 써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 보자. 보자. 뭐 이거 한번 봐봐. 뭐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 방금 한 걸 이해했다면 넘어가고요. 질량수를 한번 표시해보자. 이거 원래 수업 시간에 학교 와서 니네가 해야 되는 건데 학교를 안 오니 내가 해야지 어떡하겠니. 함께 해보자. 니네 지금 잠깐 멈추고 한번 해봐. 했어? 나 해볼게. 자, 이걸 제대로 표시하려면 이렇게 표시해요. 먼저 헬륨이니까 원소기호를 어떻게 표시해? 이렇게 표시하지. 그런 다음 여기에 질량수 쓰라 그랬지. 이게 질량수 뭐야?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지. 그래서 얼마를 써? 4라고 써. 어우쇼. 오쇼. 자, 그리고 여기 양성자수 쓰는 거니까 2라고 쓰면 되지. 뭐 그런 얘기야. 어렵지 않지? 리튬은 리튬이라고 쓰고, 양성자수 먼저 쓸까? 양성자 몇 개야? 3개니까 3이라고 쓰고, 여기에 질량수 몇이야? 7이라고 쓴다고. 오쇼. 뭐 이런 식이야. 그냥 이런 식이야. 플로린 할까? 플로린 양성자 9개니까 9라고 쓰고, 여기 질량수 몇이야? 19. 오쇼. 이런 식이라고. 뭐 됐어. 뭐 질량수는 이렇게 되는 거 맞지? 2개 더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2개 더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됐어. 넘어가.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 해보자. 동위원소라는 거야. 이거 1단원 얘기할 때 잠깐 언급한 적 있어. 동위원소는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다른 원소, 즉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다른 원소들을 바로 동위원소라 그래. 수소는 동위원소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3개 정도를 볼 수 있거든. 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로만 이루어진 가장 보편적인 수소. 이게 대부분이야. 우주엔 대부분 이거야. 근데 여기에 중성자 하나가 더 붙은 수소도 있고 중성자 2개가 더 붙은 수소도 있어. 각각의 이름은 그냥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지. 그리고 좀 전에 했던 원소기호 표시법에 의하면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원자를 제대로 표시하려면 이렇게 다 표시해야 된다고. 그냥 이렇게만 쓰면 얘가 중수소인지 삼중수소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알겠지? 자, 이제 평균 원자량이라는 거 한번 해보자. 이건 뭐냐면 동위원소의 존재 비를 고려해서 원자량을 평균 값으로 나타낸 거야. 자, 우리가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했잖아. 왜 12라고 했냐면 탄소는 얘는 지금 질량수가 12지. 양성자가 6개고, 탄소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인 탄소가 우주에 이만큼이나 많아. 굉장히 많지.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을 정할 때 상대적으로 정했잖아. 탄소를 원자량을 숫자 12로 정하자. 그럼 탄소의 12로 정하면 탄소의 실제 질량 대비 나머지 것들을 원자량을 정하자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우주에 요 탄소만 있으면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정하고 우주에 요 탄소만 있으면 원자량이 딱 떨어지는 거야. 그냥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면 12g으로 딱 떨어진다고. 너무 좋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우주에는 요런 애만 있는 게 아니라 요런 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를 어딘가에서 이렇게 딱 뜨잖아? 뜨면 반드시 얘랑 얘가 섞여 있어.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탄소를 떠서 얘를 아보가드로 수만큼 딱 표시하면 딱 12g이 안 되고 얘가 얘보다 좀 무겁잖아. 밑에 있는 애가. 그래서 12점 어쩌고 약간 커진다고. 12g이 안 된다고. 이거 이해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동위 원소들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평균 원자량이야. 그럼 평균 원자량을 어떻게 계산하냐?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지. 질량수 12짜리 탄소가 98.93% 있고 질량수 13짜리 탄소가 1.07% 있으면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하냐? 퍼센트니까 100으로 나누고 얘가 원자량 질량수가 12짜리가 98.93% 더하기 질량수 13짜리가 1.07%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평균 원자량은 12.01이에요 라고 계산하면 된다고. 어렵지? 어렵긴 뭐가 어려워. 개코 하나도 어려워. 하나도. 이거 초딩 때 배운 평균 구하는 거야. 평균 구하는 거. 뭔 말이냐면 이게 잘 봐 얘들아. 2라는 숫자 2개가 있고 4라는 숫자 2개가 있어요. 얘네 평균 어떻게 구해?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 어떻게 배우긴 뭘 어떻게 배워? 다 더한 다음에 전체 개수로 나눠. 전체 몇 개야? 4개니까 4로 나누자. 그치? 다 더해. 다 더하는데 2가 2개니까 2 곱하기 2 하자. 2개니까
더하기 얘는 4가 두 개니까 4 곱하기 2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거 계산하면 얼마 되니? 계산하면 얼마 돼? 4분의 4 비켜 4 더하기 8 4분의 12 3 맞네. 맞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라고. 이게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야. 이게 무슨 공식이고 나발이고 이런 게 아니라고.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초등학교 때 배운 평균 구하는 걸 그대로 쓴 거야. 왜냐면 얘가 지금 98.93%고 얘가 1.07%지. 그럼 얘가 1.07%잖아. 그럼 얘네를 100개 있다고 치면 100개 있다고 치면 100개니까 100으로 나눈 거지. 방금 여기 4로 나눈 것처럼 100개인데 그러면 12짜리 질량수 12짜리가 몇 개인 거야? 100개라고 치면 12짜리가 98.93개인 거지. 이거랑 똑같잖아 지금. 그치? 그럼 얘는 더하기 13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1.07개 있는 거지. 그치? 똑같이. 알겠어? 식이고 뭐고가 아니야. 어려워하지 마 제발. 제발 이해해줘.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 동위원소 얘기도 했지만 사실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건 결국 우주는 비공간이다라는 거야. 원자의 실제 모양은 그렇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부분 나 너무 좋거든. 니네도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이 중에 누군가는 나처럼 이걸 좋아해서 화학 덕후가 되거나 과학 덕후가 돼서 과학 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과학 좋아하는 인문학도가 돼도 좋고 과학 좋아하는 식당 주인이 돼도 좋겠어. 정말 고생했어. 안녕. 안녕.